자, 오늘은 개념원리 출판사에서 나오는 유형서 RPM하고요. 신사고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센 교재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같은 학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교재들의 특징을 한번 오늘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하거든요.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있어요. 인기 있는 책들이에요. 많이 팔린다. 모두 다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책들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유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형서. 유형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펼쳐보면 어떤 대표적인 유형이 있어. 여기 보면 대표적인 유형이 있어. 그리고 비슷한 유형이 숫자를 바꾼다던가 조금 표현을 바꾼다던가 이렇게 해서요. 밑으로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게 나와 있죠. 그 유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유형서입니다. 보통은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뭐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훈련을 목적으로 피겨만 타진 않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유산소 운동도 하고요. 근력 운동도 하는 것처럼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집이다. 또 다른 공통점으로 본다면 가격? 공통점이 있으면 뭐 차이점도 있겠죠? 이거는 둘을 좀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센은 보시면요. 어머, 이것도 누가 풀었어, 야. 어머, 많이 풀었네? 이름은 안 밝혀드릴게요. 이 안에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들은 일단 들어있어요. 개념 설명들 들어있고, A스텝은요, 연산을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산 연습. 그래서 기초력이 있는 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A스텝은 패스하셔도 사실 괜찮아요. 자, 여기에 메인은 사실 B스텝이죠. B스텝. B스텝으로 가면 바로 이렇게 유형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에 약간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위에 유형을 보고 밑에 막 따라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좋기는 해. 근데 위에 유형 설명이 안 돼 있으면 못 풀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유형 설명에 집중하다 보면 실제 따라하는 것만 되지 내 것으로 익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의 하이라이트 C스텝 있죠. B스텝과 C스텝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B스텝 푼다고 해서 C스텝 바로 못 풀어요. 그래서 B스텝을 최소한 2바퀴 이상 풀어야 C스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C스텝은 심화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 연산 연습을 할 수 있는 기본부터 심화까지 한 권에 다 담겨져 있다. 어떻게 보면 어렵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보통 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앞 단계로 라이트 센이라고 조금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단계가 있기도 해요. 두 권 다 볼 수 없어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려. 본인의 실력에 맞춰서 보시는 게 맞아요. 라이트 센이라고 또 되게 쉽진 않아요. 여기도 A, B, C 단계가 있는데 C 쪽에 해당하는 건 프리뷰라는 게 있어요. 학교 시험 프리뷰. 요것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유형들의 문제들이 좀 제법 있어요. 시험 대비할 때 한 번쯤 꼭 풀어봤으면 좋겠는 거. 근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난이도가 다르다는 건 알겠거든요. 라이트 센이 좀 더 쉽고 그다음 센이 조금 어렵고 제가 만약에 스스로 서점에 가서 라이트 센을 고를지 센을 고를지 결정을 해야 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제가 골라야 될까요? 학교 시험에서 80점 이하다. 나 센. 80점 이상이다. 센. 그럼 하나 더 질문할게요. 제가 80점 이하라서 구대표님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제가 구독자를 대표해야 되니까. 네. 예, 그럼 제가 80점 이하라서 라이트 센을 샀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두 권을 보긴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라이트 센을 뭐 두세 번 봄으로써 80점 이상을 노릴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보려고 하다가는 시간이 되게 부족할 거거든요. 그래서 80점 이하로 나올 수 있어요. 어설프게 두 개를 다 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라이트 센을 본다 하더라도 프리뷰, 이 코너를 이용하면 학교 시험 90점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센을 봤으면 RPM도 있어요. RPM 같은 경우에도 센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얘는 A, B, C라고 나눠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단계를 보기엔 센이 A, B, C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여기는 교과서 정복하기. 이게 센에서는 A스텝과 같은 개념이 정리되어 있고 연산 연습을 할 수 있는, 이게 교과서 정복하기가 센에서 A스텝과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센에서 B스텝이 유형 익히기. 근데 RPM은요, 센보다 유형이 좀 더 다양해. 그래서 지금 내가 비교해봤거든요. 센에서 지금 1단원을 가지고 여기는 17개 유형이 나와 있고요. RPM에서는 18개 유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형이 조금 더 다양하다. 어려운 건 센이 좀 더 많다. 근데 RPM 같은 경우엔 C스텝이 없어.
유형업이나 뭐 마무리하기 요런 패턴들이 있어요. 요 유형막, 중단업 마무리하기 요런 패턴이 C스텝 같은 심화 정도는 아니지만 대신에 앞에서 했던 유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들어있어서 이게 하면서 중간 복습이 돼서 그건 좋다. 쟤는 C를 본다고 해서 이게 중간 복습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건 중간 복습이 돼. 단점은 심화가 안 들어있네. 그럼 RPM은 난이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을 때 그럼 라이트 센이랑 센의 딱 중간에 있다고 보면 되나요? 맞아요.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센을 볼 때는 대신에 B스텝을 2바퀴는 봐야 돼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 프로떡 떡프로 너무 싫어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RPM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장단점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RPM은요 문제와 문제 사이 간격이 좁아. 그래서 문제 풀 공간이 없대. 센은 비교적 조금 더 넓어요. 봐봐. 조금 더 넓어요. 대신에 종이질이 센은 좀 더 매끄러워요. 그래서 약간 연필이 미끄러지는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H 쓰면 안 보여. 최소 HB. 근데 약간 그거보다는 RPM이 조금 더 거칠거칠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쓰면 약간 연필이 약간 묻어날 것 같은. 그래서 약간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풀고 나면 되게 뿌듯해 보이는데 지가 되게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이. 그러기는 한데요. 그래서 약간 종이질에서도 본인들의 선호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집들은요. 개념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험 공부용으로 굉장히 괜찮은 문제집들입니다. 대신에 두 가지 RPM과 센 이걸 둘 다 볼 필요 없어. 이것도 못 봐. 그럼 유형서의 어떤 단점 자체가 위에 설명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 비슷한 유형, 같은 유형을 밑에 실어 놔서 이제 내가 위에 걸 봐야만 이제 풀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단점이 그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쵸. 그런 눈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연습해요. 그냥 거저 길러지진 않아요. 이런 연습들을 좀 해야 나중에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런 걸 접목하면 되겠구나. 이 개념을 가져오면 되겠구나는 사실 연습을 해봐야 돼요.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는 연습해봐야 되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책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형서는 RPM, 유형서는 센.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뭐 빨리 강해지는 수학도 있고요. 그리고 체크 엔제 이런 책도 있고요. 또 뭐 있었더라? 자이스토리요? 자이스토리 맞아. 근데 자이스토리는 좀 심화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심화 교재다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은 센하고 비교하면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쪽에는 아무래도 조금 최고 수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서 심화 교재로 많이 알려졌지만 비교적 센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뭔 책이 있었던가? 해결의 법칙인가? 맞다. 또 있어. 유형 해결의 법칙. 이것도 지금 체크 엔제라든가 뭐 RPM이라든가 센이라든가 이렇게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 맘에 드는 거, 색깔 이쁜 거, 표지 이쁜 거, 내가 결국엔 마음에 드는 문제집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뭘 푸느냐 보다는 양보다 질로 승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진짜 마지막이죠? 아유 그럼요. 정말에 제가 이런 유형서를 네. 이제 가서 사고 싶어요. 네.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저희가 학교에 가면 뭐 중간고사를 치고 기말고사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앞두고 언제쯤, 뭐 몇 달 전쯤, 몇 주 전쯤 가서 이걸 사서 시작해야 가장 좋을까요? 최소 한 달. 최소 4주 전. 왜냐면 이걸 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4주 전. 1, 2월에 미리 사진 말자. 안 할 거잖아. 12월에 보면 재활용통에 다 나와 있어. 빈 것들이.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그만해. 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보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문제집을 풀면 거기에 답이 체크되어 있을 거고 채점도 되어 있을 텐데 그럼 문제집을 하나 더 사기엔 돈이 아깝고 그쵸. 그럼 같은 문제집을 어떻게 두세 번 볼 수 있을까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사실 여기 막 답을 체크해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풀 때 답을 밑에다 써. 밑에다가. 요 하단에다 쓰세요. 그리고 답을 쓸 때 여기 하단에다 쓰고 채점은 여기다 매기세요.
그리고 나서 틀린 문제는 이렇게 틀렸다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만 가려놓으면 여기다 다시 풀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답이 여기 써 있으면 답을 먼저 본다? 내가 꼭 아는 것처럼 느껴져. 나 다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복습이 잘 안 돼요. 두 번 보고 싶은 학생들은 밑에다가 적어서 그렇게 해서 두 번 볼 수 있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볼 땐 틀린 것만 풀어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틀린 거라도 풀어보자. 그럼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질문 진짜 하나만. 마지막이지. 하나만. 진짜 마지막.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유형서 얘기를 했고 시험 한 달 전에, 최소 한 달 전에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우리 개념서는 언제 봐요? 개념서는 뭐가 좋죠?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개념서로. 개념서 특집 따로 합시다. 하면 되죠? 오케이. 어마어마합니다.